자, 집합단원의 마지막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집합단원이 끝나겠죠? 자, 여기는 개념이 집합의 연산에 관한 성질과 드모르간의 법칙 두 가지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의 연산 성질. 자, 연산에 대한 거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배웠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연산 법칙,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여부를 공부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러한 합집합이나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들의 연산을 같은 집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 수 있는데 그 값들에 대한 형태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A 합집합 A라고 나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같은 거에 합집합은 그대로 A가 되겠죠. 근데 교집합은 뭐냐? 뭐 이것도 그대로 A가 될 테고.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게 와닿습니다.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뭐냐라고 하면 공집합은 뭐 합하나 만하니까 그대로 A. 공집합과의 교집합이 뭐냐?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공집합 이렇게 쓸 테고. 그 다음 A와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그대로 전체 집합.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냐? 그 겹치는 부분은 A 자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여집합의 개념이네요. 자, 이게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A와 A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그대로 전체가 되겠죠. 교집합은 뭐냐라면 겹치는 부분은 없으니까 공집합.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전체를 뺀 나머지 부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 여집합의 개념은 그 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개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여집합이 뭐냐? A의 여집합에다가 다시 그의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여집합과 여집합이 겹치면 없어진다고 보고 A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별표. 자, 일곱 번째는 함께 더 고민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A 차집합 B를 다른 연산으로 한번 표현을 바꿔보자 라는 얘기죠. A하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 중에 B의 공통부분을 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내라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는 자, 이런 집합 연산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과 A와의 교집합으로 바로 A 차집합 B를 바꾸어서 연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또 살짝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 A 합집합 B. A 합집합 B면 전체는 이거 중에 누구를 빼면 B를 빼버리면 남는 건 요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집합의 연산 가지고 변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표현은 많이 쓰이니까 외워서 그때그때 적용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거 외워주고요. 자, 아랫부분에 팁이라고 나왔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여기 그림에 있네요. A가 B 속에 이렇게 A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B 안에. 자, 이럴 때 이 관계를 다른 연산의 관계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를 나타내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하나하나씩 여러분 한번 외워보고 어떤 경우도 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구나라고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할 수 있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A.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이걸 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A다. 그러면 A가 B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A 합집합 B라고 나타냈을 때 이게 뭐? B가 되면
A 합집합 B가 B다 라는 표현도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살짝 바꿔서 이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의 여집합의 관계로 바꾸어 표현해도 된답니다. 즉,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으로 보면 A가 B에 포함되는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관계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겠지. 자, 이 경우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고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표현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A 차집합 B. 자, A하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없죠. 이 관계도 A가 B의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관계. 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 차집합 B라는 건 우리 앞에서 바로 위에서 배운 것처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표현, 연산 표현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이 관계가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구나 라고 이해하고 연결하여서 공부할 수 있으면 되겠죠. 화면이 확 날아가 버렸네. 자, 여기 TV 아래쪽에다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 추가를 요 밑에다가 여기다 합시다.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1번 한 가지 더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요거 바로 뭘까? 자, 요거는 바로 서로서를 나타내는 거죠. 서로서. 자, 이 경우도 같은 표현에 다른 연산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해요. 서로서라는 건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바꿔 표현하는 건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머릿속에. 자, 표현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 경우 될 것 같아요.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나와 뺀 게 없어. 이거 말고 서로서를 나타내는 경우겠죠. 이거랑 유사한 경우 똑같은 거 반대로 B에서 A를 뺐는데도 그냥 B가 남아. 그럼 이거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여집합 관계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A의 여집합에 B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A의 여집합 속에 B가 포함. 자, 바꿔도 얘기하면 반대로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자, 이런 관계도 바로 두 집합이 서로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직관적인 표현 방법은 A 교집합 B가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이게 가장 직접적인 관계일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연산 관계들 표현 방법 다 기억을 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없어져서 저 곤란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드모르강의 법칙. 자, 요거는 이제 연산의 법칙 중에서 연산을 같은 그러니까 같은 걸 표현하는 연산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거겠죠.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는 이렇게 따로 드모르강의 법칙이라서 이름까지 붙여서 자, 따로 별도로 쓰임하고 별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드모르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어도 같은 표현이 되더라라는 건데 이게 뭐가 들어갈까? 자, 그거를 여기 아래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의 합집합,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이 바깥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 둘을 보면 이것들의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내도 이 같은 연산이 되더라. 드모르강의 법칙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된 경우인데, 자, 이것도 여기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을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한
연산과 같은 영역을 표현하더라. 즉 여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같은 연산이 되더라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규칙이 있죠. 느낌이 와.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등호를 적용하는 방법이 이 여집합이 각각이 들어간다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에 들어가고 합집합을 교집합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다. 그럼 이때는 A 여집합, B의 여집합 해주고 합은 교집합은 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방법은 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더라. 이거의 여집합이 또 뭐냐라고 물으면 이때도 각각의 여집합을 넣는 거죠. 그러면 A 여집합은 얼마인가? 그냥 A 들어오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고 합집합의 여집합인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등호리가의 법칙은 연산 법칙 적용할 때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맞집합의 마지막 단원 끝을 내겠습니다.